안녕하세요. 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기획을 할 때 어떤 채널들과 플랫폼들을 통해서 제품을 잘 기획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식의 꿀팁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 감으로 제품을 기획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근거 있게 명확하게 서칭을 하신 후에 기획을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10가지의 제품 트렌드 분석, 그리고 제품 기획할 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장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플랫폼이기도 한데 저는 트렌디어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디어에서는요,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국내 트렌드, 올리브영 트렌드 같은 다양한 영역별로 각각의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발행하고 있는 매거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트렌드 조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트렌디어와 같은 플랫폼들을 구독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추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SNS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곳들에 들어가셔서 댓글이라든지 그리고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분들이 띄우고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리뷰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정말로 B2C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 제품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나의 제품 기획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시태그, 댓글, 릴스 이쪽에서 어떤 식의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들이 많은지, 단점은 뭔지 장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국내에서 제품을 좀 기획을 하시게 된다면 화해 플랫폼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화해에 가보시면 다양한 댓글들은 물론 그곳에서 또 트렌드 조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화해에 있는 실제 사용 후기로부터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을 타겟팅을 하신다면 화해 플랫폼들을 체크하면서 제품을 기획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내가 출시하고자 하는 곳이 국내일 수도 있지만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구글 트렌드를 조사를 하신다든지 해외 각 국에 있는 뷰티 리포트들을 다 활용을 해서 체크를 하신 후에 런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나라별로 피부 타입도 다르고 각 사람들마다 피부 톤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씩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반영을 해서 그 나라에서는 어떤 식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획할 때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그 수출국에서의 트렌드, 수출국에서의 피부 타입 기후들을 고려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고 브랜드를 런칭을 했을 때 분명히 나의 경쟁 브랜드사는 어디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쟁사 브랜드들은 어떤 제품군을 만들고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쓸 수 있는지 USP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잘 팔리고 있는 것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고 그거 플러스 나만의 USP를 확인하시는 것, 따라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경쟁사를 분석하는 것 플러스 나만의 USP를 한 스푼 더 더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바로 원료사 박람회를 다녀오신다든지 아니면 원료 회사를 방문을 하신다든지 해서 그곳에서 PT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원료사에서 뜨고 있는 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인코스메틱스 같은 것들을 방문을 하게 되시면 그곳에서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특이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 하는 인사이트들을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사 박람회 역시 되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유통하고자 하는 플랫폼별로 그 트렌드도 다르고 타겟하는 고객 페르소나도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랑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그 나라 국가의 트렌드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트렌디어 같은 플랫폼들을 가보시면 각 플랫폼별로 다양한 트렌드에 대해서 각각 아실 수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바로 소비자 니즈 리서치를 직접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랜딩 페이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진짜 나의 소비자층이 뚜렷하게 있다면 그 소비자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인증, 수출 규제 같은 것들을 꼭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뀐 법이 뭐냐면 알러진 표기에 있어서 21가지만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81가지 알러젠을 체크를 한 다음에 전성분 표시에도 알러젠의 모든 리스트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클린뷰티를 추구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규제 같은 걸 미리 검토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알러젠을 엄청 많이 표기해야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또 실리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지만 2026년도부터는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미리 꼼꼼히 체크를 하고 기획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 오일을 만들고 싶은데 유럽에다가 만약에 판매를 하셔야 된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 유럽의 규제 검토를 미리미리 진행을 하셔서 혹시 내가 쓰고 있는 이 성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제품이랑 잘 맞지 않아서 규제 검토에 걸리지는 않는지 기획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연구원님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가지의 제품을 기획할 때 미리 체크하면 좋을 부분들, 미리 참고하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